쇼츠 너무 많이 보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1시간만 봐야 했는데 한나절이 가본 적도 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 쇼츠를 오래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악화되면 가져오기도 하죠. 이 쇼츠가 마약 같은 거라서 디지털 마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숏폼과 롱폼 중에 굳이 선택하라 라고 하면 당연히 원장님은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이신가요? 고백한데 잘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면서 유튜브를 잘 안 보신다니. 사실은 뭐 볼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너무 많이 보게 돼서 제 일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기도 하는데 간혹 재밌는 영상들 뭐 안 볼 수는 없죠. 쇼츠는 끊임없이 보게 돼서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손에서 폰을 놓지를 않는데 네. 혹시 이것도 좀 쇼츠에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꽤나 영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연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쇼츠 너무 많이 보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요새 집중력 상실의 시대 이렇게 하는데 쇼츠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내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쇼츠가 마약처럼 아주 해롭다라고 하기 그렇지만 마약처럼 중독되는 면들이 있어서 디지털 마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쇼츠를 보지 않는지, 웬만하면 쇼츠를 보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쇼츠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위험하다고 하신 건가요? 첫 번째로는 쇼츠가 인지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의 기능에 있어서 쇼츠가 굉장히 빠른 화면 전환이나 즉각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 영향을 끼쳐서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혹은 억제력, 통제 기능들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길게 사고하는 이런 추상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여하는 뇌 기능을 점점 악화돼서 긴 거를 못 보게 되고 책을 못 읽게 되고 원래 하던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심지어는 언어 능력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면입니다. 실제로 이 쇼츠를 오래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점점 더 악화되면 우울함 또는 수면 장애까지도 가져오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인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실제로 이런 쇼츠에 노출되기 쉬운 위험 요인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이 쇼츠 중독에 훨씬 더 빨리 노출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쇼츠 중독이 되면 다시 또 사회적 고립이 더 악화되고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쇼츠 한 3시간 보고 났더니 아우 나 오늘 너무 할 일 많이 했어, 쇼츠 대단히 잘 봤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쇼츠는 마치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술이 적당히 들어가면 재밌지만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술이 우리의 뇌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 쇼츠도 중독이 되고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마치 술 취한 뇌처럼 내 집행 기능이 있는 이 전두엽 기능을 좀 떨어뜨립니다. 왜 쇼츠를 여러분이 못 놓으시냐면 여러분 술 그만 마셔 할 때도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쇼츠 그만 봐라고 하는 명령이 안 먹히는 거죠. 숏폼과 롱폼 중에 굳이 선택하라 라고 하면 당연히 롱폼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게 어떤 건지 구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추론해 보기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여러 뇌의 기능들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뇌의 다른 기능들을 다 잘라버리는 숏폼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롱폼을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다만 롱폼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틀어놓기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원장님 그러면 쇼츠 중독 저도 좀 심한데 네. 이 중독에서 좀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알아차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이 쇼츠를 왜 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좋아서 보고 있느냐, 그런 거죠. 사실은 내가 내일까지 써야 되는 리포트 쓰기 싫어서 내가 원래 해야 될 걸 찾고 있는데 회피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앞으로의 불안이나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에서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신지 확인을 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놓쳐버리는 건 아니신지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알아차림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제가 디톡스라고 했는데 술을 끊는 게 단주라고 하는데, 제가 술에 비유했던 건 우리가 중독되고 이 뇌기능을 떨어뜨렸다고 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일정 기간 동안 이걸 끊어내야 더 안 볼 수 있습니다. 1시간만 봐야지고 했는데 한나절이 가본 적도 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만둬야 되는 거는 벗어나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안 마셔야 이게 술에서 깨는 것처럼 이 쇼츠에 노출 안 돼야 우리 뇌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요 뇌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되고 마치 술 끊듯이 일정 기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디톡스를 해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알람을 설정을 해놓거나 비행기 모드를 활용한다거나, 환경적으로 침대하고 스마트폰은 상극입니다. 스마트폰은 파란빛이 나와서 나를 자극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나를 깨우는 거죠. 그러니 시간적으로 알람을 두거나 공간적으로 분리를 하실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불면에 시달리시는 경우들 혹은 이 수면 주기가 늦어지는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 활동을 찾기입니다. 사실 안 하고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폰 없이 너네끼리 놀아라 하면 요즘 뭐하고 놀아요?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놀지, 어떻게 쉴지, 혹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디톡스를 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됐던 책도 보실 수 있게 되니 책을 보시거나 길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시고, 혹은 제가 제일 많이 권유드린 거는 몸을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폰 잡는 습관 대신에 몸을 움직여서 산책을 하시거나, 혹은 테니스나 체육관에 가셔서 운동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나가서 산책을 하시거나,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안 하는 것도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뇌에 휴식을 주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 뇌가 휴식을 취하고 온, 오프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켜졌을 때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쉴 때는 정확하게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가진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파민을 너무 쓰다 보면 어떤 새로운 계속적인 자극을 찾거나 우리의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되기 쉽습니다. 불닭볶음면이나 너무 맵고 짠 거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슴슴한 데서 주는 평양냉면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런 성취감을 좀 다른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운동이 만약에 너무 어려우시다면 그냥 작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햇빛 쬐기, 밖에서 산책하는 거, 하다못해 집에서 안 나가시면 설거지해서 정리해 놓기, 책상 치우기, 그런 것들이 성취감을 이루는 거고, 이런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이 중요하고 좋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고 힘듭니다. 못하게 됐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음악 듣기, 정 안 되면 멍 때리기 같은 이런 활동을 해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불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셔서, 성공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니 쇼츠 중독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그럼 다른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 많이 들어본 다른 중독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독 치료들도 하시나요? 실제로 알코올 의존이나 이런 문제들, 특히 우리나라는 술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이 좀 심한 경우에는 해독이나 금단 관리를 하고, CBT, 인지행동 치료 같은 심리적인 치료 접근법, 가족 치료 같은 지지적인 기반 마련,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는 이런 치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왜 우리가 술을 찾게 됐는지 그걸 알아내고 또 스스로 끊을 수 있는 동기를 확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독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술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걸 지금 확인을 해보면, 알코올을 왜 마시게 됐는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홀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각각의 의미가 있냐면, H는 헝거, 배고픔입니다. 배고파서 마시는 것도 많고요. A는 앵거, 화가 나서 정서적인 요인이고, L은 lonely,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T, tiredness, 피곤합니다. 피곤해서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쇼츠를 볼 때도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으세요? 할 일 없고 피곤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잊어버리고 싶고, 어쨌든 배고프다는 게 정서적으로도 배고프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쇼츠에 빠져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알아차리시고 내가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동기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숏폼 중독, 쇼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굳이 보자면 쇼츠보다는 롱폼의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쇼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활동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쇼츠에 너무 빠지시게 된 거는 빠져들게 되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드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잘 안 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쇼츠 중독 이런 걸로 힘들어하시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